네, 내일이면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기다리는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안타까운 얘기를 또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백성문 변호사님, 그 2년 동안 감금 폭행 당해오다 탈출한 11살 여자아이인데요. 탈출한 당일에도 손발이 묶인 채로 그 세탁실에 있다가 그렇죠. 그 상태로 탈출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1차 탈출이 한 번 있었더라고요. 네. 여기가 한 번 나왔었는데 지나가던 분이 집을 찾아준 거예요. 예. 근데 그분은 물론 좋은 마음으로 했겠지만 아이한테는 다시 감옥으로 집어넣는 거랑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 당일날 이 아이가 사라지고 나서 바로 아이를 찾아 헤매다가 아이가 사라진 거 알고 다 도주했잖아요. 네네. 본인들도 이런 행동에 걸리면 얼마나 크게 처벌받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아이를 노끈으로 또 묶어놨던 것 같고요. 네. 이틀 동안이나 사실 식사를 전혀 주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네. 전 너무 안타까운 게 아이가 정말 목숨을 걸고 가스배관을 타고 내려와서 네. 슈퍼에 가서 먹을 거를 먹어야 되는데 빵 봉지를 뜯지 못해서 처음에 먹지 못했던 모습을 네네. 보고 사실 지금 이걸 보고 뭐 모든 어머니들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많이 우시기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지만 앞으로도 아이가 이제 지금 한 4kg 정도 불었다고 해요. 네네. 정상적인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양지열 변호사님, 그 아이를 폭행한 동기랑 이유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아무거나 주워 먹어서 좀 그랬다. 그리고 나중에 꼴 보기 싫어 그랬다.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인가 좀 싶습니다. 그 동기라고 하는 거는요, 네네. 그냥 가져다 붙이는 것일 뿐입니다. 네네. 뭐냐면 이런 식의 가학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네. 그 아이 내지는 대상자에 대해서 그걸 사람으로 보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글자 그대로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할 때 뇌 구조를 스캔을 해보면 네네. MRI 같은 걸 촬영을 해보면 같은 인간을 대할 때의 공감 능력이 되는 부분이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네네. 그냥 물건이나 존재 자체를 부인할 때 있는 거예요. 네네. 저희가 피고인으로서 범죄자로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봐도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네. 기억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무슨 예, 얘기냐면 그런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예, 심정적으로 예. 무의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혹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 배경에는 뭐냐면 이 사람이 본인의 아버지로부터 자신도 학대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 얘기는 이 사람을 제가 돕자 내지는 그 사람이 변명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자체도 인격적으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해 있는 거예요. 예, 고장난 기계가 같은 존재인 네네.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처벌과 함께 동시에 인격 치료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끝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다른 형태의 범죄로 나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네네. 만들어진 후천적인 사이코패스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라는 존재가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긴 쉽지 않았을 것 불가능하죠.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요. 근데 백 변호사님, 더더군다나 이제 알려진 소식으로는 사채를 쓰고 야반 도주를 했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아마 그래서 전입신고도 안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전입신고 안 한 이유는 그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더 학대하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안 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번에 가장 안타까웠던 건 네. 전입신고를 안 해서 부천에 이제 인천 연수구로 왔잖아요. 네네. 근데 학교에서는 전학도 가지 않은 상태였고 네네.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니까 지자체에서도 아이를 못 찾겠다라고 끝을 냈단 말이에요. 네. 뭐 물론 지금 뒤늦게 이런 식으로 전입신고가 되지 않고 전학까지 하는 아이들에 관련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네네. 항상 저는 이런 일이 발생한 다음에 이렇게 뒤늦게 네. 소위 말하는 뒷북 행정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문제가 어찌 보면은 여러 번 구할 기회가 있었어요. 네. 담임 선생님도 일단 경찰서에 찾아가서 실종 신고도 하기도 했고요. 예. 물론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버지가 뭐 아이가 정신적으로 문제 있어서 지금 예, 홈스쿨링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데 그럴 때도 사실 형식적으로 전화만 하고 우편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계속 아이가 결석하는 경우에는 네. 학교에서 그 집에 방문해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는 예. 그런 시스템 정도는 앞으로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그러니까요. 듭니다. 구조적인 시스템이 좀 없어서 좀 문제였는데 지금 김철웅 교수님, 그 지금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된 아기가 좀 아버지가 좀 처벌을 원한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얼마나 공포에 시달렸으면 또 이런 얘기까지 했을까 싶어요. 집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이 감옥인 거고 집이 학대당하는 장소인 거고 네네. 아버지가 아닌 거죠. 아버지가 자기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고 자기를 괴롭히고 네. 학대시키는 네. 뭐 이런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네네. 오죽하면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인데 네네. 그 용서나 이런 게 아니고 처벌을 해달라. 용서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네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아이가 지금 병원에 또 그 보호기관에 있긴 하지만은 물론 이제 몸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좋아지긴 하겠지만 네. 보다 중요한 건 어떤 심리치료인 네. 것 같아요. 심리치료도 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좀 안정적으로 학교 생활이나 뭐 이렇게 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예, 예. 그런 조치들이 우리 국가나 또 예. 지자체,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좀 돼 있는지 네, 내가 네. 보기에는
사실 뭐 이게 지금 관심의 초점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예. 이 아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언론도 뭐 조망을 하고 하기 때문에 예. 이 아이는 혹시 모르겠어요. 그렇겠지만 이와 비슷한 아이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는 건데 예, 예. 이런 아이들에 대한 어떤 보호 조치들은 과연 하고 있는 건지 예, 예. 이게 좀 의심스럽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일이 나오면 네. 꼭 이런 일에 관련된 그 부분만 따서 맞습니다. 법도 개정하고 네, 뭐 네. 또 바꾸고 뭐 네. 뭐 누구 법이라고 이름까지 만들고 하잖아요. 예, 예, 예.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어찌 보면 포퓰리즘적이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그 부분만 따라가는 상황인데 예, 예. 이걸 보다 좀 심층적이고 폭넓게 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예. 좀 안전판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예,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황 소장님, 안 그래도 어제도 그러니까 정부나 여당, 당정협의라든지 여당에서도 뭐 이런 법안을 좀 만들겠다 이런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보건복지부 통계 보니까 작년에 그 아동학대 판정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서 1만 건을 넘었다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전망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없죠. 시스템적으로도. 어제만 해도 보면 그 계모가 예. 애를 때려가지고 죽게 만드는 예, 2살짜리 애를 그 예, 계모 예. 20년 받았다고 예, 나오지 예.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이 눈여겨서 보면 예. 1년에 언론에 보도만 해도 수십 건이 되는데요. 예, 예. 근데 전부 일회성으로 넘어가고 이번 예. 같은 경우에는 워낙 네. 좀 이 비주얼적으로도 이 학대 부분이 심했기 때문에 예, 예. 문제가 좀 됐을 뿐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문제의 본질을요, 정부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네. 과거에는 사람이 그 성장 과정에서 청소년기부터 네. 그다음에 사회로 나오는 과정에서 사회화라는 과정이 사회 속에서 자연스럽게 됐는데 예, 예. 이제는 이 고립된 성장, 즉 히키코모리라고 이렇게 일본 같은 데서 불리어지는 예, 예. 그 단절된 성장을 하던 사람들이 어른이 돼버린단 예, 말입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게임 중독, 그다음에 이제 이지매, 네, 네. 아동 학대, 이런 아동 학대의 대상자가 또 커서 또 어른이 됩니다. 네네.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몸만 어른이었지 정신적으로는 전혀 가정을 꾸려서 네. 자녀를 낳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회화가 미숙한 사람들인데 네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가정이 깨지면서 뭐 계모가 들어오고 또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아동 학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당사자는 그것이 학대인지도 예, 예. 그 고통에 대한 체감 공감 능력이 거의 결여돼 있어요. 예,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을 키워도 키울 자격이 있는가를 시험도 아. 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예, 예. 지금 우리 한국에 뭐 애를 놓는데 이걸 할 수도 없고 예. 그렇다면 이 감시 체계를 갖다가 정확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데 네네. 그 감시 체계가 예를 들어 원래 이제 아동 학대는 교사나 병원에서 신고하라는데 교사나 병원이 아동 학대 신고한 비율은 전체 비율의 26%밖에 안 된대요. 굉장히 낮군요. 굉장히 떨어지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지자체 네. 그리고 이제 경찰, 네네. 병원 이렇게 해서 아동 학대에 대한 조직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네네. 법제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어느 한 기관에만 해가지고는요 네네. 서로 또 책임을 미룰 수가 있어요. 예, 예. 이번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죠. 실종신고도 접수 안 받으려고 그러고 교사는 또 몇 번 전화하다가 그다음 포기하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어느 한 부분에서 잘못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그 처벌까지도 가능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아동 학대에 되겠군요. 대한 책임성을 부여한 예, 예. 그런 부분에서 예, 예. 이 유관 그 관련 기관들을 네, 예. 전체를 엮어서 지역 단위로 이렇게 모니터링 예, 예.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것이 법제화되어야 되지. 예, 예. 그전에는 이거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예. 안 그래도 백 변호사님 어제도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20년 징역형을 네. 받았잖아요. 그 학대를 해서 네. 피가 말랐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의 20%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학대를 해서 20년을 받았다 하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번에 그 사건 같은 경우도 친아버지하고 동거녀 다 혐의 인정하고 검찰에 송치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처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안타깝게 지금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그렇게 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중한 처벌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네. 그 아동 학대에 관한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예. 아이가 죽거나 네. 아이가 중상해, 그러니까 이제 중상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애가 불구가 되는 정도의 수준의 학대가 이뤄진 경우에는 예, 예. 가중처벌하도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가 죽으면 고의가 없더라도 살인죄하고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거든요. 근데 그 외에 나머지는 거의 사실 가중된 요소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예. 실질적으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장기적인 학대하고 아이를 가둬놨던 부분 감금죄하고 네. 그리고 지금 일단 저희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건 상습 상해 정도인데요. 아. 상해 상습성이 있었는지는 사실 또 판단이 굉장히 어려운 게 아이가 지금 골절된 걸 제외하고 나는 폭행 그 이후로 상해를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면 또 입증 책임은 또 검찰이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 굶겨온 거는 처벌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학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정말 인면수심의 아버지와 이 동거녀지만 네네. 현행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생각보다 중하잖아요. 그래서 예. 일각에서 법조인들이 생각하는 건 네. 2년에서 3년형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학대 본질 이렇게 장기적으로 1년에서 2년 뭐 이렇게 장기적으로 학대를 하고 아이가 상태 이 정도까지 된다면은 예. 양형 기준도 깨야 될 거고 예. 이런 장기적인 학대에 대비하는 그런 류의 법률, 그러니까 아동학대 방지 및 처벌하는 특례법 아까 그 김철구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네네. 이게 과거에 뭐 울산계모 사건, 친곡계모 사건 이런 사건들이 터지면 온 국민이 공분을 하면 국회에서 법을 만듭니다. 예. 그럼 아이가 죽는 것만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안 말고 아동학대에 관련된 모든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다 스캔을 해서 어떤 행위 유형은 어떤 정도 중하게 처벌해야 될지를 다 생각을 하고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 이 두 부분만 좀 강하게 처벌하게 만들어놔서 네네. 이번에도 생각보다는 법원에서 양형 기준을 깨지 않는 한은 예. 그렇게 중한 처벌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요. 예. 지 아이의 상태를 보면 네. 지금 백 변호사가 중상해론 처벌을 못한다는 이유는 네. 멀쩡한 사람을 가혹하게 행위를 해서 그 사람에게 정말 불치의 병을 앓게 했을 때만 네. 중상해라는 개념인데 네네. 만약에 사람을 누군가를 살해를 하는데 때려서 죽이는 편이 잔인할까요? 아니면 굶어서 죽이는 편이 잔인할까요? 예. 저는 굶겨서 죽이는 편이 더 잔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통의 시간이 그러니까 너무 길지 않습니까?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을 때 법률 용어는 부작위에 의해서 네. 아이의 상태가 저 정도라고 본다면 저는 저건 불치병이고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봤기 때문에 예. 기존의 법률을 중상해를 적용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네네. 왜? 지금 우리 세월호 선장에 대해서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인죄를 적용했죠. 예. 적극적으로 사람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로. 예. 저는 이 경우에 있어서 검찰도 그렇고 법원에서도 이런 정도의 학대라면 네. 중상해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검찰에서는 현재 지금 적용할 혐의에 중상해가 빠져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또 일각에는 이 정도 되면 네. 살인미수 아니냐라고 네네. 해서 살인죄를 적용해야 되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예. 일단 지금 온 국민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경찰에서 고민을 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여기서 지금 양지열 변호사랑 저랑 생각이 다르잖아요. 뭐 네네. 중상해다, 저는 이건 상습상해 정도다. 네네네. 이 생각이 다르게 하지 말고 네네. 명확하게 법을 만들면 돼요. 아, 예. 이걸 가지고 살인미수를 적용하네 만에 할 게 아니라 네. 이런 류의 행위 유형은 어느 정도 엄중하게 처벌이 된다면 네. 우리가 이런 논란이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도 꼭 그런 부분 유념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중상해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2, 3년을 예상하셨는데 만약 중상해가 되면 어느 정도까지 처벌을 중상해 같은 경우에 현재 특례법에 따라서 3년 이상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렇게 지금 저는 최소한 7년에서 8년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참 안타까운 얘기가 어젯밤에 또 하나 좀 전해진 게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추락해서 숨지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또 이 아이도 11살 여자아이더라고요. 자살로 추정되고 있다면서요, 좀. 초등학생이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는 알아봐야 되겠지만 네네. 이 아이를 구체적인 아이를 떠나서라도 네. 현재의 초등학생들이 그러면 가정과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지수가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높다. 네네. 뭐냐면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과거에 가정이 했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실정되고 없어요. 네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경쟁에 던져지는 걸 보면요. 저도 아이가 사실 초등학생이긴 하지만 네네. 그 아이들 주변 아이들이 겪어야 되는 스케줄이라고 해야겠죠. 보면 네. 저보다 더 가혹해 보일 때도 있어요. 예, 심지어. 예. 그런 와중에 또 가정이 됐든 사회 됐든 아이로서 받아야 될 어떤 적절한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게 되면 네네. 혼자 던져진 느낌을 받을 네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말 정글 속에 던져진 심정으로 아이가 그걸 맞부딪히는데 네. 어른이면은 내성이라도 생겨 있는데 그게 내성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나 적막강산에 던져진 네네네. 느낌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생각할 수 없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뭐 이 개별적인 아이의 안타까움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네네.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계기죠. 우리 사회가요. 저는 외형적인 복지, 예를 들어서 뭐 무료 급식이라든지 네. 또 보육육아에 대한 국가의 지원 이런 네네. 부분들은 갖춰지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런 외형적인 어떤 이 평등한 복지의 이면에 예. 한마디로 기초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이 네네. 학교나 사회 시스템은 거의 결여돼 있다는 겁니다. 네네. 자, 학교는 애들한테 밥 먹이고 공부만 가르치면 역할이 끝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런 어떤 아동들의 어떤 이 가정에 관한 어떤 정신적인 불안 문제라든지 이런 고통 문제 이런 부분들은 네. 학교라는 영역에서 상담을 두고 확장시켜 나가는 부분이 아니고는 이걸 갖다가 캐치해낼 네. 제3자적 기능이 거의 없단 말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애가 표정이 어둡다거나 힘들면 학교에 거의 카운셀러 상담 기능을 두고 그런 것들을 조기에 이렇게 적발을 해서 네. 그걸 갖다가 대처를 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네네. 또 중요한 부분은 우리나라는 친권을 너무 깊게 해석을 하는데요. 예. 애가 굉장히 지금 위험에 임박해 있는데 그 당사자가 부모가 가해자일 수도 있는데 네네. 그런 부분을 친권이라는 이 명목하에 아동학대를 경찰에서 이웃이 신고해도 예. 그것이 뭐 허지부지 되는 부모가 애 하나 때릴 수 있지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친권의 영역에 대해서 네. 좀 법 개정이 좀 있어가지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친권을 일시 중지하고 모니터하고
또 그러면서 아동학대를 적발이 되면 네. 친권을 해지하면서 네네. 제3자에게 위탁, 국가가 뭐 또 이렇게 애를 돌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네. 좀 이렇게 개방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핏줄이나 이런 부분을 너무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가 예. 개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김철 교수님, 친권을 그 좀 박탈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이혼을 하고서는 친어머니도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은 좀 돼 있나요? 그런 것도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어찌 보면 60년 동안 해방 후 60년 동안 압축 성장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굉장히 급속히 빨리 했고, 네. 그다음에 빨리 서구화됐고, 또 뭐 민주화도 됐고, 풍요로움은 그러니까 물질적 풍요로움은 굉장히 빠르게 이제 그 됐지만은 네, 네. 그거에 따라가는 문화, 정신적인 거 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못 따라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예. 특히 이제 그 경쟁 체제, 무한 경쟁 그 체제라고 할까요? 네네. 거기에 내몰리는 거잖아요. 그 성인도 마찬가지고, 그 가족 단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아이들까지도 전부 네, 네. 유치원부터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예, 예. 유치원 보내려면 예. 몇십 대 1의 경쟁률 뚫고, 특히 이제 공립 유치원 같은 경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초등학교 때부터 아까도 우리 양지열 변호사 말했지만은 아이들의 스케줄이 거의 살인적입니다. 예, 예. 거의 무슨 어디 학원 이렇게 다녔다가 예, 예.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파김치가 돼서 그냥 누워야 되는 예, 예. 이런 살인적인 시스템을 애들한테 그냥 내몰리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근데 큰 틀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어떤 그 무한 경쟁 체제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해봐야 할 거고, 두 번째는 패자 부활에 관련된 부분도 좀 고민해야 되고요. 네, 네. 이제 좁은 의미로 본다면 네. 그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이 네.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그 황 소장 얘기했듯이 학교의 어떤 상담 교사라든지 예, 예. 이런 분들을 좀 충족을 해서 예. 조기에 좀 발견하고, 예. 그 다음에 그 친부모 네. 또 이혼한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네, 지자체나 네, 네. 아니면 그 종교나 종교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위탁할 수 있는 이런 좀 시스템을 좀 갖추고, 네, 네. 뭐 좀 정부가 보조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 변호사님. 예. 지금 사실 뭐 경북 칠곡 사태 사건 이런 걸로 인해서 네. 아동복지법 같은 것도 개정이 돼서 지난해 9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요. 네, 네. 또 아이가 부모로부터 뭔가 부적절한 대우를 받았을 때 아이를 도와서 직접적으로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는 제도도 네. 민사소송법으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법하고 제도는 만들어는 놨어요. 네, 네. 그런데 당장 내년 아동복지 예산은 3분의 1로 줄어든다고 아, 합니다. 예. 만들어 놓기만 보면 뭐예요? 아동복지 보호기관 있다, 해야 된다라고 법에는 나와 있는데 실제로 운영을 못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도 지금은 같이 생각을 해야죠. 큰 틀에서 같이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